네, 오늘 사업자의 자세, 사업가의 자세 강의인데요. 모든 사업에서는 그죠? 모든 여러분의 위치에서는 그 위치에서 갖는 자세가 있어야겠죠. 그죠? 예. 여러분이 학생이셨을 때는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셨으면 아내로서의 그죠? 다르죠. 학생으로서의 자세와, 그리고 집에서 딸로 사는 것과 아들로 사는 것과 또 아내로 사는 게 자세가 다르죠. 또 아이가 낳았으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부모로서의 자세를 갖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갖던 이 직장을 갔으면 그 직장에서의 그 직원으로서의 자세가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오너면 오너로서의 자세가, 항상 그 위치에서 자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메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자세. 물론 자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세를 만드는 건 뭘까요? 그렇죠. 마인셋이 자세를 만들죠. 마인셋을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QP 시스템에서 마인셋을 계속 배우는데요. 물론 마인셋을 바꿔야 자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자세랑 마인셋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가 어떤 마인셋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마인셋이, 마인셋은 안 보이는 거지만 자세는 보이잖아요. 그죠? 자세는 보입니다. 마인셋은 안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자세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셋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이 이런 마인셋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자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세를 꼽는다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자세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자세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건 멘토링 받는 자세. 그게 어떤 자세인가요? 배우는 자세. 네. 두 분 다 드릴게요. 우리 강사분 뭐 가지실래요? 고르세요. 3개 중에서 하나. 두 분이서. 이거? 오케이. 사장님은요? 이거? 오케이.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배우는 자세죠. 배우는 자세. 배경사님께서 옛날부터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배우기 전에 밖에 나가서 알리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선뜻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떨까 할까요? 빨리 그 제품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아메이를 얘기하고, 그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찔러본다는 말을 많이 했죠. 찔러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도 있죠. 이 사람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 사람이 하면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그냥 이렇게 툭 찔렀을 때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근데,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메이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제대로. 절대로 사람들한테 나 아메이 시작해서 아메이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이거 되게 좋아.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메이 사업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그렇죠. 모든 게 인턴십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습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그 수습 과정에서 정말 잘 배워야, 몇 개월간은 잘 배워야 직장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수습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또 직접 일에 들어가서도 계속 배워서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잖아요. 아메이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게 내 사업이고요. 제대로 배워서 내 사업을 키우는 걸 하지 않으면 제대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죠. 겸손. 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배우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도 이게 배운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배워야 돼요? 책을 많이 읽나요? 미팅에서 열심히 듣나요? 예, 다 하셔야 됩니다. 음원도 열심히 듣고, 미팅에서도 열심히 듣고, 책도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멘토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 사업 설명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캐시플로우 4사분면에서 왼쪽
사분면의 마인드와 오른쪽 사분면의 마인드가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오른쪽 사분면의 마인드를 배워서 오른쪽 사업을 아메에서 적용하는 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배운다는 의미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사분면의 마인드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읽는다고 배워지나요? 안 배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쉽지가 않죠, 해석이. 올바른 마인드를 가져야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왼쪽 사분면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내 주위에는 오른쪽 사분면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잘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왼쪽 사분면의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오른쪽 사분면의 마인드로 사업을 해야지, 오른쪽 사분면의 사업을 해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라는 거는 지속적인 자산 수입이고, 그 다음에 올바른 인간 관계와 신뢰 형성을 통한 튼튼한 네트워크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건 왼쪽 사분면을 했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사분면의 그 특징이 뭐죠? 내가 계속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일을 해야지만 인컴이 나오는 거죠. 이런 자산 수입에 대한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마인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오른쪽 사분면에 계신 멘토분께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팅에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그리고 음원을 듣고 하시더라도요,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쵸. 내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거기서 듣고 내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올바른지를 항상 점검하는 멘토십 받으셔야 됩니다. 카운슬링이 제일 중요하고요. 배우기 위한 자세에서 첫 번째가 멘토십을 받을 자세이죠. 멘토십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멘토십을,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멘토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멘토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배우는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배울 게 뭐냐면 예거 시스템을 배우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스템 사업이고 시스템을 배워야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이 그냥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플래티넘 이상, 그죠? 에메랄드 다이몬드를 목표로 하시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그냥 뭐 우리 한 500불, 1000불 벌 거면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예. 굳이 시스템을 안 배워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500불, 1000불 버는 걸 만족하신다면.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그죠? 그럼 시스템을 배워서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사업을 만든다는 거는 튼튼한 네트워크, 튼튼한 소비자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서 사업자가 나왔을 때 그 사업자가 올바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 예거 시스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거 시스템이라는 게 뭘까요? 예거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스템, 사업 시스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되냐면 저절로 굴러가는 거, 이렇게 요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사업 시스템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업에서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져 있고, 물론 예거 시스템도 그런 부분이 없진 않은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제품 프로모션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 경험을 잘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 얘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그죠? 어떤 분은 말을 잘 못해도 잘 들으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관계 형성을 잘하시는 분, 다 각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단점도 있다는 거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장점보다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핀을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게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시스템이 그 부족한 거를 대신 해줘서 내가 핀을 성장하게 하는 게 시스템이라고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시스템은 나를 핀을 가게 해주는 게 시스템이 아니죠. 시스템은 뭐죠? 나의 부족한 것을 내가 배워서 성장하도록 교육해주는 게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을 이용한다, 활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데 활용하는 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거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 시스템이고, 어떤 걸 교육하는 거냐면 첫 번째 마인셋을 교육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마인셋을 교육하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 교육은 어디서 받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거죠. QP에서 제일 중요한 멘토십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그래서 배우는 게 예거 시스템이라는 거. 결국은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내가 성장하고 변화해서 사업을 키우는 거지 시스템이 내 사업을 대신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이 나를 대신해서 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나는 성장이 안 되고 사업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업은 당장 잘 되고 인컴은 올라가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 네트워크는 나와 관계와 신뢰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나는 변화하지 않고 리더로서의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사업만 키워진다면 그게 오래 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은 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는 네트워크가 된다는 건데요. 그죠? 친하긴 친해요. 친한 거랑 신뢰랑은 다르다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죠? 친하다고 해서 사업이 되진 않습니다.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게 결국 신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성장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 그 성공의 8단계 때 한번 그 멘션을 했었잖아요. 우리 김문구 씨가 얘기했었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인정을 하죠. 왜냐면 학위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고 내 몸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한테 맡겨요? 지금 의술은 계속 변하고 발전되고 있는데 그 발전되는 의술을 그거를 학문을 공부해서 새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약이 안 좋다는 그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콜레스테롤 약을 계속 처방하고 있다면, 그죠? 신장 결석은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칼슘 과다로 생긴다고 거기를 아직도 따라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새로 밝혀지는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그걸 적용하는 분이어야지, 성장하고 변화하는 분이어야지 우리가 내 몸을 맡기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자로서 전문가라는 게 바로 그거죠. 전문가로서 신뢰 되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예거 시스템에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게 바로 예거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 예거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거 시스템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미팅에서 뭘 하는지, 업라인과 뭘 하는지, 홈미팅에서 뭘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마인셋을 배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인셋뿐만 아니라 이 사업 전반적인 것도 배워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멘토십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make them aware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make them aware, MTA, make them aware라는 게 뭐냐면 내가 멘토로부터 멘토십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를 make them aware라고 합니다. 멘토십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죠? 그 멘토십 받은 얘기가 뭐냐면 멘토십,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그죠? 신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강이라든지, 그죠?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마인셋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산 수입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시잖아요. 미팅에서도 배우고 또 멘토를 통해서 배우시잖아요. 특히 멘토를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미팅에서 배운 걸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멘토 사장님을 통해서 재해석된 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팅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런 해석을 했는데 그거를 업라인 사장님과 대화를 해봤더니 내 해석이 이 부분이 잘못됐더라. 이게 이런 뜻이었더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인드셋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랬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랬더니 집안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이제 make them aware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멘토한테 그냥 받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직접 적용을 해서 나오는 지금 변화들 있죠. 멘토십을 받고 적용해서 겪고 있는 변화들, 긍정적인 변화들을 얘기를 하는 거. 멘토십을 받아서 내 생각이 변화하고 비포 앤 애프터라고 그러죠. 내 생각의 비포 앤 애프터, 적용의 비포 앤 애프터, 그래서 실제적인 결과의 변화들, 그런 비포 앤 애프터를 얘기를 하는 거가 MTA입니다. 그냥 배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만 얘기하는 거는, 지식을 얘기하는 건 MTA가 아닙니다. 이게 되려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예거 시스템을 배운다고 돼야 됩니다. 멘토십을 안 받으면 MTA가 되나요? 그죠? 재정 관련
예를 들어서 뭐 재정 우리 상담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재정 상담도 정기적으로 막 받을 것도 없는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재정 상담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받지 않고 재정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죠? 자산 수입을 책에 읽는 걸로 그냥 이건 자산 수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실제로 나는 자산 수입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또 멘토 선생님들로부터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우리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투자에 대한 개념도 우리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투자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거였구나. 투자라는 거는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없으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구나. 그죠? 주식은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다는 의미가 없이는 주식 투자가, 그건 투자가 아니라 주식 도박이죠. 주식 뭐라고 그러나요? 살고 파는 거. 주식 매매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진짜 적용하고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나는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주식 투자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그럼 그 개념을 갖고 나는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받은 인컴으로 그걸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건데, 그죠? 나는 그러면 정말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는지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가서 내가 재정 상담 받은 얘기를 할 수 있는, MTA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건강 상담 받은 MTA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왜 엄나연 선생님께서 그럼 디톡스 한번 해보세요. 근데 디톡스를 안 해요. 그럼 MTA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죠? 네, 못 하는 거죠. 비타민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스트레스 리리프 이거를 제가 먹으면 좋을까요? 사장님이 이러니까 이거 드시면 좋아요. 그거 드셔보세요. 한 달 드셔보시고 바뀌었어요. 내가 몸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내가 멘토십 받아서 이렇게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MTA잖아요. 그죠? 예. 네. 그냥 이거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으면 MTA가 아니죠. 그거는 MTA가 아니에요. 네. 어쨌건 간에 MTA가 가능하려면 멘토십이 없이는 MTA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업라인과의 카운셀링에서 사업적인 카운셀링만 하면 MTA가 가능한가요? 그래도 만약에 MTA를 한다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뻥이 되는 거죠. 나는 사업적인 카운셀링만 했는데, 가서 난 자녀교육 상담도 받고 있고, 부부 관계 상담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완전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실성이 떨어진다. 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MTA, 멘토십이다. 멘토십을 받아야 우리는 큐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거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데요. 예거 시스템을 여러분이 큐피를 잘 활용을 하시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냐면, 나보다 꿈이 크고 나보다 훌륭한 사업자가 내 그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업자가 3명이 있으면 에메랄드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큰일 납니다. 손 들면 안 됩니다. 나랑 똑같은 사업자가 6명 있으면 나는 다이아몬드 간다. 네. 이거는 배경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배경 선생님은 예스 못 하십니다. 저도 예스 못 해요. 네. 나랑 똑같은 사람이 3명이 있으면 에메랄드 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복제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나를 복제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백영사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우산쓰기라는 거죠. 우산쓰기. 나를 복제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멘토와 연결시키는 거지, 나를 복제시킨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복제입니다. 시스템의 복제라는 게 뭐냐면 결국 내 다운들이 멘토 사장님으로부터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근데 저도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언제부터 안 되냐면 핀을 가면서부터 잘 안 됩니다. 왜냐면 핀을 가면, 근데 사장님들은 뭐 2,500, 4,000 이렇게 7,500 하시면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 건 내가 알려주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플래티늄이 되는 방법과 크라운 앰버서더 되는 방법이 같나요? 다른가요? 같습니다.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플래티늄을 가더라도 에메랄드를 가더라도 다이아몬드를 가더라도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 지금 하는 PB 2,500을 하시든 4,000을 하시든 그 PB 하는 방법이 크라운 앰버서더의 방법으로 한다는 게 하고 있다는 게 확신이 드시나요? 안 드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카운셀링을 통해서 멘토십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사업 방법을 계속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거사님은 지금 새로운 사람 3%를 만들고 소비자를 만들고 3%를 만들고 그분이 네트워크를 키우고 플래티늄이 7,500을 하는 과정을 크라운 앰버서더 과정으로 알려드릴까요? 예거사님은? 당연히 알려드리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못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복제시키면 내 리밋으로 내 다운을 리밋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거 사장님이 하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 이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자꾸 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QP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다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QP를 해야 되고 멘토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꾸 나한테 리밋시키지 말고 통로를 열어서 더 크게, 더 다운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 통로를 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이렇게 연결해. 업라인 연결해. 그래서 업라인한테 배워.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업라인으로부터 배우는 거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업라인부터 배워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분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내가 업라인에서 배우는 게 없고 MTA가 안 되고 있고, MTA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사업적인 것만 배워서. MTA가 안 되고 있고, 내가 변하고 성장하는 게 없어요. MTA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변하고 성장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이분은 그게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이거가 복제입니다.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3명 있거나 6명이 있으면 나는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가 될 자신이 있다라고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확신이라는 거 자체가 QP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손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해서. 예, 네,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경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내 경험으로 판단하죠. 예.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핀에 있던 거는 다 내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거 시스템은 크라운 앰버서더를 만든 시스템이라. 그리고 지금 우리 미팅, 배규경 룩백 사장님의 이 미팅도 크라운 앰버서더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내리려고 배경사님 굉장히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점검하시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거사님과 함께. 이 미팅 내용들, 그죠? 미팅 내에서 어떤 거를 가야 되는지, 우리가 QP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사장님들이 플래티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정말 커져서 우리 안에서 크라운 앰버서더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계속 예거 시스템에 크라운 앰버서더를 만든 시스템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사님도 마찬가지죠. 배경사님을 복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거사님의 크라운 앰버서더 시스템을 복제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장님들의 다운들이 생기고, 다운 사장님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면 많이들 하는 실수들이 뭐냐면, 그분들이 만났던 소비자들, 그분들이 만났던 사람들한테 한 경험으로 아메이를 판단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거의 99.99%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명, 50명의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요. IBO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경험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거는 싫어해. 이런 거 있죠? 있어요? 그럼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게 답으로 착각을 해요. 그죠? 그게 바로 내 경험으로 시스템을 딱 리밋시키는 겁니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배경사님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남의 사업 안 하는 줄 알아?
다운 사장님들이 나는 아메이 사업 안 하는 줄 아나 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경험으로 사장님 이거는 제가 경험하니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서 얘기해버려요. 그럼 배경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송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호철 선생님이 나는 아메이 사업 안 하는 줄 아나 봐.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나 수석 다이아몬드인데. 나 아메이 19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할까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내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사님도 마찬가지세요. 배경사님도 본인의 경험이 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거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예거사님들의 경험이 배경사님 경험보다 훨씬 크죠. 제 경험이 배경사님보다 훨씬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작은 경험으로 결론을 내고 그거를 그렇다고 배경사님한테 엄나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멘토십을 받을 자세라는 게 뭐냐면 결론은 그렇게 판단은 돼요. 왜냐하면 판단을 안 하면 안 되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그 판단이 맞는지를 안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해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 판단이 사장님 맞아요? 맞나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이렇게 여쭤보면 사장님들이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이 경험에 대한 또 다른 많은 경험을 배경선생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경험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 판단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잘못됐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 판단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묻지 않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판단으로 결론을 내지 말자는 거죠. 예. 항상 우리는 경험에 리밋돼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죠. 쉽게 말해서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아는 게 다다. 내가 경험한 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일 수 있죠. 예. 그래서 멘토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멘토십이 안 되면 이거는 사실 아메이 사업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제잖아요. 복제가 돼야 네트워크가 복제가 돼야 축적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효율이 높아지는 거고. 자, 이 효율 복제와 축적의 원리, 이 효율을 높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효율이 높아질까요? 이거 예쁜 머리일 텐데 효율이 높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효율이 높은 사업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이 높은 사업을 하는 걸까요? 그냥 어떻게 하면 효율이 높은 사업을 하는 걸까요를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사업을 해야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네트워크가 튼튼해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일까? 손 드셔야 되는데 이거를 못 드리겠습니다. 받으셔서 그렇죠. 인간관계와 신뢰 형성입니다. 그게 효율이죠. 친해지는 게 효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메이 사업 하기 전에 했던 관계들을 그대로 아메이 사업에서 관계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자세죠. 아메이 사업에서의 자세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관계하고 했던 그 관계 방법으로 직장에 들어서 직장 동료들과 관계하면 잘못하면 잘립니다. 직장에 들어서 직장 동료들과 관계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어느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인간관계 했던 방법으로 손님들하고 관계하면 잘립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아메이에서의 관계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계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 이걸 사업으로 아직 못 보는 거죠. 사업으로 못 보는 거죠. 이게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게 사업이라고 말은 하고 정말 PB도 올라가고 핀도 가지만 실제로는 큰 사업으로 못 보는 겁니다. 내 습관을 그대로 가져나간다는 얘기다. 이게 정말 사업으로 본다면 이게 사업에서의
이 효율을 생각하면 정말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관계하는 법, 신뢰하는 법을 신뢰를 갖는 법을 이 안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이 오른쪽 사분면에서의 관계는 뭐고, 오른쪽 사분면에서 신뢰는 형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배우고 그냥 내 습관대로, 나 원래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는 사람이거든. 사람들하고 대화 잘하거든.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잘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친해지긴 하고 연결은 되는데 아메이는 안 들어가야죠. 어떨 때는 제품 PB도 올라가요. 근데 아메이는 안 들어가져요. 제품 PB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올라는 가는데 이상하게 왜 나하고 이게 안 되면,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신뢰를 잘 안 가져요. 제품에 대한 신뢰는 갖는 것 같은데 재구매를 잘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이지 않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인간관계 신뢰 형성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잘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봐요.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원하는 내 모습과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모습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라고 비춰주는 모습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좋은 예는 아닌데, 단적인 예로, 젊은 애들 사진 찍으면 인상 이렇게 무표정하게 찍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무표정하게 딱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왜냐면 맨날 BTS나 이런 그 연예인들 사진 이렇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활짝 웃고 찍지 않잖아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 사진을 고를 때 난 이게 멋있어라고 골라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골라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멋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 진짜 많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고른 사진과 다른 사람들이 고른 사진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활짝 웃고 밝은 모습,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 이런 거를 더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꼭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정리되고 뭔가 탁 이렇게 이게요, 진짜 뭐냐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돼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결국 영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 속에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멋있는 줄 알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내가 됐어요? 그럼 내가 멋있는 줄 알아. 나 착각 속에 멋있게 하고 왔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멋있게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분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 갭을 줄여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갭을 어떻게 줄일까요? 이게 멘토십을 안 받고는 줄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형성, 신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내가 너무 멋있거든요. 내가 멋있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는데 왜 이거는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게 그 갭이 있다는 거를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런 멘토십, 관계 멘토십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멘토십, 신뢰 멘토십을 받지 않고는 그 모습이 되지 않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복장 마찬가지입니다. 복장도 내가 생각하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복장이 있고요. 우리는 멋있는 복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 사업자로서의 복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복장과 아메이 사업자로의 복장이 다를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장을 멘토십 받나요? 네, 받으시죠?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또. 내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도 멘토십 받으셔야 돼요. 제가 백유영 상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백유영 상님이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옷을 2번, 3번도 갈아입으신다고. 다이아몬드 막 가고 그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날 때, 그죠? 2번, 3번 갈아입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 얘기는 뭐예요?
배경사님 철저하게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눈높이만, 그 사람이 원하는 내 모습으로 가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내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머리 스타일 다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게 이제 복제와 축적에서, 복제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 신뢰에서 그 효율이라는 거. 그래서 관계도 멘토십 받으셔야 되고, 자,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책도 있고 음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근데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책과 음원입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책과 음원이 우선적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책과 음원을 모든 음원과 모든 책을 10번 읽으셨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책을 읽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아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책을 다 안 읽었다. 그럼 다른 책을 아직은 왜냐면 뭐 읽을 게 많은데 굳이 다른 책을 왜 읽어야 되겠어요? 그 시스템에서 컨펌 된 것도 아닌데, 그죠? 네, 그래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한 10권 읽었어요. 그럼 다 읽었다고 생각해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책이 10권밖에 없나요? 10권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10권 읽었으면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어떤 책이 있는지를 안 물어봤으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네? 선생님 저 이거 읽었는데요. 다음에 어떤 거 읽으면 좋을까요? 한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이제 막 읽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책을 이제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오는 책들, 이제 그 이슈가 된 책들을 사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본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게 메인이야. 그게 메인이 아니고 예거 책이 메인이고 예거 음원이 메인이고 이건 부수적으로 보시는 거는 노 프라블럼입니다. 근데 이게 메인이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메인이면 안 됩니다. 자, 예거 시스템의 자료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걸 읽을 때도 부수적인 게 어떤 걸 읽는지 업라이너한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메인으로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메인인지 항상 예거 시스템이 메인인 거죠. 왜냐하면 멘토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멘토가 어떤 사람이 멘토죠? 멘토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번에 우리 캐서린 선생님께서 추구 강의해 주실 때 멘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멘토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나한테 삶의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멘토십 해주는 게 멘토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멘토가 아닌 거죠. 내가 배운 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QP 하시는 분이 멘토입니다. QP를 계속 하시는 분이 멘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지식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지식 많은 사람도 많죠. 그쪽 전공하신 분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교육도 전공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자녀교육 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한테 내가 배울 수도 있어요. 그죠? 배워서 내가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멘토는 아니잖아요. 그죠? 멘토는 아닌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진짜 오른쪽 사분면의 마인드로 가르치셔 주나 나한테? 그죠? 오른쪽 사분면의 마인드가 아니면 멘토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멘토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마인드를 배워야 되는데 지식이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식이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그 마인셋을 가르쳐 주신 분이 멘토입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멘토십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의 마인셋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멘토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내가 멘토를 누구로 생각하는지를 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똑똑한 사람이 멘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똑똑한 사람 많다니까요. 똑똑한 분들이 멘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이 책 음원도 이제 멘토가 권하는 거, 시스템 안에서 하는 거 이제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시스템을 배우는 거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품을 배우셔야 돼요. 제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품 공부해야 됩니다. 일단 제품을 배울 때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프로슈머 마케팅 시스템 있죠.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찾는 게 먼저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제품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자를 찾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한다면 제품 공부에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그 중요성을 못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소비자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해야 제품 공부가 중요한 걸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프로슈머 마케팅 시스템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 단계별로 된다는 거예요. 애용자 정신이 뭔지, 애용자 정신을 내가 먼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애용자 정신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지, 그 애용자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카테고리 4가지가 있어요. 뭐죠? 제품, 회사, 사업, 멘토십. 이 4가지 카테고리를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 4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밸런스는 잘 맞는지, 이걸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용자 정신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애용자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용자라는 게 제품만 좋아하시는 분이 애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4가지 내용은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 멘토십, 제품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소비자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품을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력 제품을 일단 한 가지 찾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력 제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프로모션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감동 많이 받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제품 있으시죠? 한번 우리 손 들어볼까요? 나의 지금은 뭐 현재 주력 제품이 비타민이다. 현재 주력 제품이 화장품이다. 그렇죠, 사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 저렇게 되셔야 돼요. 지금 다 드실 거예요. 사장님 다. 자, 홈택이다. 그죠? 액세스다. 홈케어, 퍼스널 케어. 이제 플래티넘 이상 되면 전부 전문가가 되죠. 근데 처음부터 전부 전문가가 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아직 핀 안 가신 분 중에서 주력 제품 있으신 분? 주력 제품 있으신 분? 뭐세요, 선생님? 비타민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비타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주력 제품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깊게 공부를 해보세요. 그죠? 그럼 비타민 공부하시기 위해서 책 읽으시는 게 있으시겠네요. 그죠? 주구책 읽으세요. 그럼요. 일단 마인셋이 중요합니다. 비타민을 알기 위해서 마인셋을 먼저 알아야죠. 마인셋이 바뀌면 건강해지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비타민을 공부하려면 영양의학과이라든지, 그 다음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또 뭐 있죠? 저기 잘못된 식습관이 성일병에 이른다.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책, 3권이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를 쭉 깊게 읽다 보면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독서책이라든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과제 공포,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요거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걸로 가셔야죠. 그죠? 이런 개념을 먼저 갖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력 아이템 정하시고, 주력 아이템 하다 보면 하나에서 전문가가 되면요, 다른 거 전문가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비타민을 주력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을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모션하는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시작은 요령이 생겨야 돼요. 그럼 그 요령은요, 그 감은 모든 제품과 사업 설명과 관계에서도 다 어플라이가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 감을 잡는 게.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감을 잡으시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제품을 꼭 해서 그걸 꼭 그 전문가가 되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뭐 참고로 저는 처음에 그 뭐죠? 이스프링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이스프링 하다가, 그다음 비타민 하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그죠? DNA 공부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뉴트리션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자, 제품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게 학문적인 전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걸 공부하면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이제 대화가 되냐면, 아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왜냐, 이 배우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배우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배우는 즐거움. 그죠? 이 많이 안다는 즐거움. 처음에는 그래서 그 많이 아는 거를 막 얘기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빨리 이제 스테이지를 넘어가야 됩니다. 많이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영향이 줄 만한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눈높이죠. 처음엔 눈높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 저 사람 많이 배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겠죠. 저분 공부 열심히 안 해. 많이 배웠네. 근데 여기서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 내 몸에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나는 나한테 어플라이할 수 있는 말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소비자한테. 그죠? 그분이, 아, 내가 이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래서 아팠구나. 아, 내가 이래서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말을 해야 되지. 이분이, 이분 공부 많이 했네? 이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스테이지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모션의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한테 영향이 주는 거를 눈높이에 맞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제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죠? 연구하는 마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내 사업이죠. 내 사업입니다. 연구하는 마음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에서 마케팅은 내가 어떻게 이 제품 마케팅을 할까? 그죠? 오늘 스트레스 릴리프 배우셨잖아요. 그럼 배운 거 그냥 얘기하지 말고요. 연구해 보셔야 돼요. 오늘 배운 내용 갖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마케팅을 할까? 사람들한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인데 이게 누구한테 필요할까? 아, 저 사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40대 이상은 이거 다 먹어야겠네. 아니야.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30대부터는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 미리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30대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20대들에도 이런 몸 상태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꼭 먹어야겠네. 10대로도 이런 사람 먹어야겠네. 40대는 다 먹어야겠네. 그럼 40대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서 먹으라고 그러지? 50대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서 드시라고 그러지? 60대 되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먹었을 때 뭐가 좋았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드시고 뭐를 이렇게 경험을 할까? 내다운들은 이걸 먹었을 때 뭘 느끼고 있지? 업라인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지? 이제 이런 걸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겁니다. 이게 연구하는 마음이죠. 그죠? 마케팅을 하려면 이거를, 그죠? 설명을 하려면, 얘기를 하려면. 근데 이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야 돼. 내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안에 들은 인그레디언트도, 이게 이래서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구나. SOD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SOD가 이런 기능이 있었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SOD 이걸 얘기해줘야겠네. 이 사람들은 유산균 이걸 얘기해줘야겠네.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가서 그냥 오늘 들은 얘기만 가서 하면 이게 눈높이 잘 맞나요? 안 되죠? 이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문가죠. 프로모션의 전문가죠. 그렇게 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분한테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봤다. 정리가 된 거를 또 어떻게 멘토십 받아보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고 그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이분한테는 이런 얘기, 이분한테는 이런 얘기, 이분한테는 이런 경험, 저분한테는 저런 경험. 이렇게 눈높이 맞추면 되겠구나. 해보시는 거예요. 제품을 그분이 사고 안 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연구를 하고 하느냐. 그러면 분명히 결과는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결과를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요. 내 성장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성장으로 인한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 거지.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는요.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성장, 나의 찐 모습, 찐 내 모습으로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은 안 바뀌니까. 나는 계속 성장할 거니까. 근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일한 행동으로 나오는 결과는 나의 찐 모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들이 나를 아는 순간.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QP를 남을 QP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QP해야 된다니까요. 네. 많은 착각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많은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그게 진짜 힘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배우는 얘기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업 설명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사업 설명하는 법.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하는 대화 내용은요, 모든 내용이 사업 설명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4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아까 4파트 말씀드렸죠. 제품 얘기, 회사 얘기, 사업 얘기, 멘토십 얘기. 이 4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너무 제품만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사업, 자산 수입만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아메이 사업의 본질과 가치만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멘토십만 얘기 들어가도 안 돼요.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게 큐피 사업 설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업 설명에서 스토리를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를 오해하시더라고요. 스토리를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내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이 내 사업 스토리가 되면 안 됩니다. 스토리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메이 인컴은 자산 수입입니다 하면 이건 스토리가 아니죠. 근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스토리가 됩니다. 그게 꼭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스토리로 풀어서 설명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 꼭 내 얘기를 하는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네. 다른 사람 예를 가져와도 되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없는 예를 만들어서 풀어드려도 그분의 이해를 위해서 풀어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왜 하는지 그 목적 자체를 잊기 때문에 자꾸 내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토리텔링 하는 목적이 뭐죠? 그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메이 사업은 자산 수입입니다 하면은 그분들이 아메이 사업이 자산 수입인지 이해하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토리텔링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왜 하는지 그걸 자꾸 잊어버려서 그러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가 중요한데요. 제품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어떤 철학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어떤 그 기업 정신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창업자 두 분은 어떤 생각으로 아메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는지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그 기업 정신을 그 마인드를 내가 배우는 게 예거 시스템입니다. 예거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마인드를 가르치는 거냐면 아메이 사업의 그 자유기업 정신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기업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그게 오른쪽 사분면의 마인드라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를 아는 거, 가치와 비전, 창업자의 기업 정신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내가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자산 수입이죠. 자산 수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산 수입을 이해한다는 거 뭐냐면 자산 수입이란 단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산 수입이 뭔지 아시잖아요. 노동 수입과 자산 수입의 차이는 아시죠. 왼쪽 사분면과 오른쪽 사분면의 차이도 다 아시죠.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거는 좋은 자산 수입의 예가 아니라는 거죠. 자산 수입이 나한테 어떤 의미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수입의 의미인지 아니면 정말 그 가치의 의미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산 수입을 만드는 게 꼭 50만 불, 100만 불을 벌어야 자산 수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수입의 의미를 갖는 거죠. 내가 지금 5만 불의 인컴이라도 자산 수입을 그 5만 불을 자산 수입으로 받게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그건 자산 수입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들어오는 인컴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고 있는지. 요즘에 빚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빚이 많잖아요. 내 수입을 빚을 없애는데 플랜을 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이런 거를 다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상담을 안 받고 자산 수입 이해할 수 있나요? 나는 이해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재정 상담을 안 받고 재정 상담에 의해서 내가 내 지금 인컴을 자산으로 바꿔가지 않는다면 이게 에메랄드가 돼서 자산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1,000불 인컴을 벌든 2,000불 인컴을 벌든 5,000불 인컴을 벌든
그게 자산 수입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1,000불을 벌고 있는데 그게 자산 수입이 되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똑같은 1,000불에도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그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사업자인 내가 정하는 거예요. 버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연봉이 지금 5만 불이니까 자산 수입이 안 되는 거야. 2, 30만 불이 돼야지 나 자산 수입이 돼.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 이거는 에메랄드가 다이아몬드 돼도요, 자산 수입 안 됩니다. 자산 수입은요, 액수가 아니라니까요. 습관이지. 마인셋이고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관리 습관을, 개념을 오른쪽 사면으로 갖는 거지, 핀을 간다고 해서 자산 수입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이 자산 수입에 대한 MTA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올바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산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산 수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계속 자산 수입 나 이미 알아. 그래서 더 공부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산이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 그죠? 자산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다음에 멘토십. 네 번째.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스템에서 배운 멘토십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 멘토십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배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고 비포 앤 애프터, 적용이 바뀐 거, 적용의 비포 앤 애프터, 그 다음에 결과의 비포 앤 애프터.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다 얘기하는 게 멘토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가 먼저 사업 설명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사업 설명 이해하지 않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뻥이 되죠. 그죠? 앵무새. 영혼 없는 앵무새. 그죠? 예. 그래서 마인셋을 배워서 이 네 가지를 밸런스를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플라이 합니다. 어떻게 어플라이 할까요? 이걸 연습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녹음을 해서 들어본다. 예,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녹음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녹음해서 듣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말한 거 내가 듣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듣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소비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힘든 일을 소비자만 시키지 말고 나도 좀 경험을 해봐야 된다. 녹음해서 꼭 들어보세요. 자꾸 남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죠. 사업 설명 바꿔야죠. 좀 편한 사업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진짜 이해를 해야지 편해진 거 아니겠어요? 진심을 얘기해야지, 진정성을 갖고 얘기해야지 편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녹음을 해서 꼭 녹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녹음 연습. 자, 녹음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써보시기 바랍니다. 꼭 쓰셔야 됩니다. 쓰고 쓴 걸 읽어서라도 녹음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어떤 분은 쓰는 것보다 말하는 걸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치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쓰는 게 힘들면 일단 녹음을 해. 녹음한 걸 듣고 적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거는 진정성 있게 나오는데 쓰는데 진정성이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쓰는 건 앵무새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녹음을 하고 녹음한 걸 적으시면 훨씬 더 쓰는 거에도 진정성이.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의 이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글의 진정성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말의 진정성이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다르더라고요, 그게. 예. 어쨌건 그 녹음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 설명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해한 거를 얘기하시려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업 설명 배우는 거. 자, 네 번째 이제 사업 실무를 배우셔야 됩니다. 사업 실무 뭐 있죠? 이거는 뭐 사업자라면 요즘에는 사업 실무를 업라인한테 이렇게 넘기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QP를 배우면서요. QP 된 사업자가 나오다 보니까 업라인한테 이렇게 사업 실무를 넘기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가끔 있긴 한데 뭐 지금 아직 사업 실무를 넘기시더라도 지금부터 배워서 하시면 됩니다. 뭐 사업 실무라는 게 뭐 있죠? 웹사이트에 뭐 있는지 모르는 거. 이거는 혹시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한국에 내가 아이비오 가입이 돼 있다면 나는 한국 아이비오 사업자잖아요. 그 한국 사업은 내가 하는 건가요? 업라인이 해주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안 할 거면 아이비오 나오셔야죠. 사업 안 할 거면. 그죠? 그럼 그거 배워야죠. 웹사이트 배워야죠. 똑같죠? 그죠? 배워야 되고 한국도 가입하는 거 배워야죠. 그 한국 가입 만약에 내가 누구 시킨다면 내가 해야 돼요? 업라인이 해줘야 돼요? 그럼 배워야죠.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공부하는 거, 영수증 뽑는 거, VCS 하는 거, VCS 업라인이 해주신 분 없잖아요. 예, 혹시나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업 하는 것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고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사인업은 어차피 업라인 못하니까 이제는 시스템 자체가 트랜스퍼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사업 실무를 내가 잘 배우셔서 내가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런 게 바로 소비자와 다운들한테 신뢰예요. 소비자한테 가서 VCS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체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걸 내가 몰라. 소비자한테. 이제 사업 좀 알아보겠다면서 내가 그런 실무를 몰라요. 그럼 그분이 나 신뢰할까요? 안 하겠죠. 예. 그 우리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아니 저분은 내가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우리 업라인 얘기하면은 물론 그분하고 저하고 친해서 관계가 아직 그렇게 원래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아메이 사업가로 인정을 신뢰를 못 갖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뭐부터 해야 돼요? QP부터 해야죠. 저 사람이 그냥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 저 사람 문제야. 이게 아니라 업라인 찾아가서 저 사람이 왜 말을 안 들은 것 같으세요?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내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말이 안 듣는 게 저분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나는 저분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진짜 저분 문제인지 나한테 문제 있는 건 아니지.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배경사님은 항상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보세요. 항상 그러세요. 이거는 1000%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배경사 항상 그거를 왜 저렇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거 그 자세 많이 배우거든요.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점검을 꾸준히 하세요. 항상 내 잘못은 없는지. 그러니까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하시는 거고 성장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사업 실무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배우기 위한 자세를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리더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는 복제 사업이고요. 우리를 뭘 복제한다고 그랬죠? 리더라는 건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어떤 분이 리더일까요? 나를 따르라가 리더일까요? 나를 따르라가 나를 복제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 따라와. 나 따라오면 너 할 수 있어. 이거는 잘못된 복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리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그럼 어디로 방향을 제시해야 될까요? 예거 시스템이죠. 그렇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물 꼭 드릴게요. 선물 일단 꼭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드릴게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근데 이제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자산 수입에 가 있다. 방향이 핀에 가 있다. 방향이 PB에 가 있다. 이 제시면 굉장히 위험한 제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드리는데요. 우리는 방향이 성장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 그러니까 리더는 성장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멘토십을 받는 사람이 리더예요. 방향을 내 다운을 멘토십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리더죠. 리드하는 겁니다. 내가 리드를 어떻게 하죠? 내가 멘토십을 받아서 변하는 모습으로 리드하는 겁니다. 리더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게 모범이 돼야 되죠? 삶이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삶이 모범이 된다는 게 뭘까요? 내 삶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내 삶대로 너 살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죠? 내 삶이 바뀌어가는 거를 보고 내 삶이 바뀌는 거를 배워도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떻게 해서 내가 배워서 바뀌고 있는지를 보고 나도 멘토를 통해서 그분도 멘토를 통해서 배워서 삶이 바뀌게끔 도와주는 게 리더라는 거죠. 이 리더의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리더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 그게 복제
복제입니다. 복제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 자꾸 내가 하는 거 해 이렇게 돼요. 점점. 예.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습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자, 리더로서의 자세, 원래 나는 리더로서의 자세로 사나요? 네, 집에서도 사실 리더로서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냥 감정대로, 특히 집에서는 감정대로 살잖아요. 안 그러신가 봐요. 감정대로 말하고,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게 말하고,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쁘게 말하고, 그죠? 가늠을 못하죠.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이랑 아빠가 그것부터 봅니다. 엄마의 오늘 그 날씨가 어떤가? 거기에 따라 이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엄마의 날씨에 따라 집안 날씨가 달라지는 거. 감정은 중요하긴 한데요. 내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습관이죠. 내 감정에 따라 말을 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감정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이기적인 거죠. 근데 이게 뭐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이게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 내가 중심에 있는 건 맞지만 남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꾸 남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감정대로 행동을 하면 그게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이 가나요? 안 되죠. 이게 습관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적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감정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고 하시는 분, 막 분위기가 막 하늘을 찔렀다, 바닥으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 분들. 관계하기 제일 힘든 분들이죠. 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너무 감정에 내 보이는 모습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물론 그렇게 습관이 될 수 있죠.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특히 가정에서.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정에서도 바뀌려고 노력하시고, 특히 남편한테, 저는 와이프한테, 여러분들 남편분들한테, 제일 안 되는 게 남편하고 아이들 아닌가요? 첫 번째가 남편이죠. 꼭 내 감정을 드러내요. 그죠? 감정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감정이 그 상대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라.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항상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를 하면 이게 참 연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연습을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다운들과 소비자들한테는 하는데 그게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물론 다운들하고 소비자들한테 먼저 연습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그걸 습관으로 만들진 않는다는 거는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내 다운들과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행동이 포장이 되면 안 됩니다. 습관이 돼야지. 그죠? 그걸 포장하지 마시고요. 습관을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인데 뭐 하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는 원래 이런 습관인데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 라는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이런 얘기 없습니다. 배경선 되게 싫어하세요, 그 얘기. 우리끼리인데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우리끼리는 뭐 다르냐. 모든 얘기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100% 되나요? 되게 어렵죠. 어렵지만 그게 되면 뭐 우리가 뭐 그죠? 큐피 왜 하겠어요? 그냥 살면 되지. 난 완벽한데. 그게 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데, 그죠? 큐피 하는 그런 분들은,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그분 복제할게요. 제가 그분 복제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큐피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습관. 그분들한테 내 감정을 빼고 얘기하는 거를 그 사람들만 하지 말고 습관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내가 어디서든지 그게 되는 거죠. 항상 긍정적인 말을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결국 마인셋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셋을 멘토십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죠?
여러분 소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시는 것도 혹시 멘토십 받으시나요? 네, 이것도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와 남들이 보는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 아시죠? 다른 사람들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왜 올렸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네. 아메 사업자들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 내가 올려놓고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는 이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몰렸는데 갑자기 제가 큐피가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거 해야 됩니다. 정말 그 멘토십 받아봐야 돼요. 정말 이게 좋은 이미지로 올리는 건지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받으면 큰일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안 받고 싶죠. 왜냐하면 나는 꼭 이걸 보여주고 싶어. 근데 업라인은 그거 하지 말래. 분명히 하지 말랄 거니까 나는 안 받을래.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팀워크. 자, 리더로서의 자세 중에서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데요. 팀워크. 여러분은 팀워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팀워크가 뭘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고 팀워크가 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팀워크가 뭘까요? 팀워크. 나하고 다운들하고 팀워크가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겠죠. 아마 다운들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나하고 다운들의 팀워크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QP를 워낙 잘 배우셔서 나하고 업라인의 팀워크를 생각을 하시겠죠. 네. 팀워크 되게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나하고 업라인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작은 팀워크가 아니라 큰 팀워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업라인하고의 팀워크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거사님들하고의 팀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거사님을 만나서 대화도 안 하는데 예거사님들과 팀워크를 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하는 것도 예거사님들과 팀워크 하는 건가요? 네. 우린 예거 시스템에서 예거 미팅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좀 개념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팀워크라는 건요, 내가 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팀이랑 워킹을 했는데 팀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건 팀워크가 되는 건가요? 안 되죠?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공부하는 이 모습이요, 팀에 도움이 되나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팀에 도움이 되거든요. 대답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잘 배우시고, 고개도 끄떡끄떡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좋습니다. 팀워크가 잘 되고 계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팀워크 잘 되시나요? 팀워크, 예. 좋습니다, 아주. 예. 줌에서도 팀워크를 잘 해주시고, 이렇게 팀워크를 해주시는. 결국은 이게 왜 중요할까요? 팀워크를 잘하면 팀이 잘 되죠. 네. 근데, 팀워크를 잘하면 팀이 잘 되기 위해서 팀워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팀이 잘 되기 위해서 팀워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죠. 결과적으로는. 팀이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볼까요? 여러분의 이제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다운사님들은 여러분을 뭘 보고 평가를 해주고 신뢰를 갖냐면 여러분이 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신뢰를 갖습니다. 내가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신뢰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이 팀에 도움이 되고 있으면 다운들은 우리 업라인은 우리 팀에 이런 도움이 되고 계시는구나. 이런 영향을 주시는 거야. 그 영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연습하고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팀워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미팅이고요. 펑션이고요. 그런 데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디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다운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명단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팀워크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크로스라인이 뭔지 아시죠? 업라인이 있고 내가 있고 내 다운들이 있어요. 이렇게 업라인 계열하고 나하고 내 다운들은 다 한 라인입니다. 크로스라인이 아니죠. 이걸 LOS,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업라인에 다른 레그들 있죠. 다른 레그들에 계신 분들은 다 크로스 라인입니다. 내 사업과 관계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크로스라인들과 사업적인 얘기를 하는 게 팀워크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분이 이걸 잘 몰라. 내가 알려주면 이분이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죠? 이게 바로 팀워크를 깰 수 있는 겁니다. 누구와 팀워크? 이분과 그분의 업라인과의 팀워크를 내가 깨는 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부분을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업라인이 알려주게 해야죠. 업라인이 알려주셔야죠.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자료를 만들면 그 자료를 크로스라인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부탁하셔야 돼요? 배경사님께 업라인 게임 부탁하셔야죠. 저랑 크로스 있으신 분들은 저 위에 업라인 배경사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크로스라인 사람들은 절대로 사업적인 얘기는 직접 하시는 게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요번에 펑션 했는데 요번에 펑션 참석하세요? 이런 얘기 괜히 물어보지 않는다. 그죠? 우리 여기서 미팅 모여서 할 거잖아요. 펑션 모여서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 오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본다. 크로스라들은 안 물어본다. 네. 이게 도움이 안 돼요. 팀워크에서. 뭐 어떤 사정이 있는데 그걸 사정을 또 크로스한테 다 얘기 뭐 못 오면 못 온다. 온다. 이걸 다 얘기해야 되나요? 굳이 물어보지 않는다. 그죠? 이게 다 팀워크를 깨는 겁니다. 자, 이제 크로스라고 그런 대화를 해야 되지 않으니까 크로스랑 말을 닫고 산다. 인사도 잘 안 한다. 이것도 팀워크를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워크 개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레벨을 유지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해야 될지 팀워크로 보면 좀 감이 잡히시지 않나요? 예. 근데 이 레벨을 유지를 못 하신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팀워크 개념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팀워크로 모든 거를,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투자에서도 팀워크 개념이 없으면 투자가 안 됩니다. 그죠? 투자가 내 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투자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투자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그죠? 모든 게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팀워크의 그 개념을 가지고, 팀워크가 습관이 되고, 팀워크가 내 삶이 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관계 형성과 신뢰 형성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 연습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팀워크를 잘하는 게 바로 리더죠.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예요. 그게 결국은 좋은 리더가 되는 것,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게 팀워크이죠. 그 팀워크를 잘하는 분이 리더입니다. 자, 리더의 자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 미팅 분위기 그냥 해요. 미팅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팀워크라는 자세를 갖게 되면 미팅 분위기 당연히 좋아지고요. 내가 팀워크라는 자세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 다운들이 하는 홈미팅이 그냥 자세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팀워크 개념을 갖고 있고 그게 전달이 되고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분들이 홈미팅에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했을 때 그분들이 그걸 모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죠. 그게 이 홈미팅에 얼마나 악영향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얼마나 악영향인지를 알게 하면 그분이 그거 할까요? 사업을 하고 싶었다는 분인데 내가 뭐 온라인 홈미팅 뭐 잘 되라고 내가 이거 하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 이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뭐 여기 뭐 배경사님 뭐 미팅 잘 되라고 나보고 자세가 가르쳐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다운들이 그분을 절대 신뢰 못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배경사님이 뭐 내가 펑션 가서 뭐 거기서 뭐 예거사님들 그룹 잘 되라고 내가 뭐 하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 걸 여러분이 느끼셨어요. 배경사님 신뢰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업라인 왜 이래? 이게 업라인 큐피하는 거잖아요. 우리 업라인 왜 이래? 그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어떤 마인드를 가진 점검이 안 되면 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그게 내 문제인지를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팀워크 정말 중요하고요. 이 개념을 계속 갖고 모든 사람을 팀으로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그걸 여기서 연습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복장 얘기했죠. 복장도 나오죠. 이제 어떤 복장을 하고 있어야지 팀에 도움이 되는 복장인지, 어떤 복장을 하고 소비자를 만나야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 복장인지, 내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져야 되지가 아니라 그분한테 어떻게 영향이 가는지를 보고 복장을 결정할 수 있고 머리 스타일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이거니까 이거 입고 가야 돼. 유행하는 거 입어주셔도 되는데 그게 꼭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나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양에 자꾸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나는 유행을 이렇게 따라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포커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의 자격 중에 되게 언어 말씀드렸는데요. 말투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할 수 있는 이 반말. 그죠? 점점 말이 짧아지는 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 명단에 계신 분들이 원래 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 명단에 있는 분들 중에서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럼 원래 제가 말을 놓고 살았잖아요. 그죠? 동생 형 하면서 했는데 뭐 갑자기 사업한다고 존댓말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뎁스에서 소개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새로 컨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굳이 이게 이제 옛날 인간관계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굳이 친해져서 내가 말을 놓고 이렇게 친해져서 친한 친구가 되는 게 아메이 사업을 잘하는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도 멘토십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새로운 명단이 있었을 때 어떤 관계를 해가는 걸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말을 놓는다든지 쉽게 말을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말을 놔야 될 사람이 있고 아닐 사람이 있는데 이걸 구분 없이 내 명단에 원래 아는 사람들 말은 놓던 사람은 놔야 되는 거고 그죠? 너무 구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을 놓고 안 놓고도 사실 멘토십을 받으셔야 되고 근데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뭐냐면 뎁스나 지금 새로 컨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말을 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도. 예. 백영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자꾸 말을 놓는 거는 내가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자꾸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말을 놓다가 요즘에 말 안 놓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20대면 뭐 아들 뻘이니까 아들 딸 뻘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네, 저 젊어요? 네, 젊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리더라는 거는 자, 아메이 사업의 리더라는 거는 아메이 사업이 내 사업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당연히 내 사업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내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멘토십 받을 때 그게 많이 나타납니다. 멘토십의 주체는 누굴까요? 난가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죠? 멘토십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멘토십이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멘토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받을 때 상담 요청을 하시죠. 상담 요청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저를 말씀드리면 제가 백영사님하고 상담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바쁘시거든요. 전화통화는 거의 안 되고 카톡을 드리면 바로 답이 오지 않습니다. 늦게 옵니다. 저녁 때 오시겠죠, 대부분. 낮엔 일을 하시니까. 카톡 내용을 질문을 해서 카톡이 안 오면 백영사님이 그걸 잊어버리고 저녁 때 저한테 답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바쁘시는가 보네. 사장님 날짜 좀 잡아주세요. 계속 못 잡고 몇 달이 미뤄졌어요. 아니 사장님 바쁘시니까. 이건 내주도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주도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상담이 안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담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어포인먼트를 잡을 때 일주일 내로 없어요. 그러면은 한 달 뒤에 두 달에도 꼭 잡지 않나요? 안 되면 어디를 다른 병원이라도 찾아서 꼭 잡지 않나요? 그럼 내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잡아야죠. 어떻게든 잡아야죠. 어떻게든 잡지 않나요? 애가 아픈데? 그죠? 근데 상담은 그렇게 안 잡아요. 상담은 그렇게 안 잡아요. 그거는 상담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주도의 사업이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내주도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상담이 중요하면 카톡을 쓰죠. 그럼 미리 알죠. 바쁘시니까. 못 보실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저녁 때 다시 여쭤봐야지. 그걸 카피해서 다시 하고 사장님이 이거 조금 급한데 오늘 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 번 더 여쭤보죠. 그럼 사장님 뭐라고 하세요? 미안해요. 오늘 바빠서 제가 이거 못 봤네요.
제가 보고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런 답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컨펌 드리고, 사장님이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여러분의 업라인 사장님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내 것만 계속 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내 중심으로 보는 거죠. 업라인이 어떨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니까 바쁘셔서 나를 못 만나고 이거는 정말 내 주도의 사업이 아닙니다. 자, 이제 상담하러 가셨어요? 상담으로 가면 상담 내용을 누가 먼저 시작을 하나요? 누가 먼저 시작을 하나요? 예,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자, 첫 번째 갈 때 상담을 뭘 받을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사장님, 저 상담해 주세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장님, 저 이런 내용이 상담이 필요해서 사장님 꼭 시간 내주세요라고 내용을 말씀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시간 내주세요 하시면 안 되고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떤 내용을,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멘토 사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오실 수 있잖아요. 너무 그거는 나한테 베네핏이죠. 준비해달라는 거죠. 그죠? 사장님, 이런 내용,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만나서 상담 받고 싶어요. 요번에 만날 때 이거 하고, 제가 저기 질문 드릴게요. 하고, 드리는 게 첫 번째 제일 좋고요. 자, 만났어요. 만나면, 이 사업이 누구 사업이야? 내 사업이죠. 상담 내가 필요하죠. 그럼 상담의 주체는 나죠. 그러면 질문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근데 90%가 업라인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오늘 상담 뭐 받으시려고? 90%가 업라인이 물어보죠. 90%가 선생님 그 리스트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려고 하셨어요? 이걸 먼저 누가 꺼내야 되죠? 내가 꺼내야죠. 눈치 보지 않는다. 상담 내용에 집중해서 거기서 상담을 받는 거지 막 다른 얘기 하지 않는다. 막 다른 데로 3000%로 빠지지 않는다.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주도적인 사업이고. 두 번째, 질문을 했으면 상담 내용이 질문인지 보고인지를 확인한다. 사장님, 저 요번에 7,500 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저 그래서 3개월 내로 7,500 꼭 할게요. 어떻게든지 할게요. 이거 상담인가요? 보고잖아요. 그죠? 보고잖아요. 자, 그런 목표를 잡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목표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QP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쭤봐야죠. 사장님,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옳은 목표일까요? 저는 이렇게 꼭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멘토의 생각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을 생각은 안 해. 그래서 반드시 상담은 질문이어야지 멘토 사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듣는 거지 내가 결정한 거를 보고하는 게 아니다. 라고 수백 번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반드시 점검하는 겁니다. 업라인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사장님, 지금 네트워크 상황에서 지금 인원이 이렇고 이런데 지금 7,500을 도전을 하시면 결국 PB를 쫓게 되는 사업이 될 거고, 그러면 관계가 항상 이런 걸 배우지 못할 텐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 P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상담 왜 받죠? 할 건데? 그죠? 그럼 상담 왜 받을까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사장님,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렇게 해야지 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사장님이 이렇게 해주신 말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켜주실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나는 이런 스타일로 평생 살아왔어. 이거는 사장님이랑 나는 스타일이 안 맞아요. 왜 받냐고요? 상담을 주요? 네. 상담 왜 받냐고요? 그죠? 되게 웃기죠? 근데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 내가 하는 습관을 바꾸고 싶지 않고요. 그냥 내가 잘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내가 잘하는 방향. 내가 이건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방향으로 가. 근데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안 해요. 부족한 거 채우는 게 어려울까요?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쉬울까요?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쉽죠.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어렵죠. 근데 부족한 걸 채워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부족한 걸 채우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하는 걸 잘하면 PB는 올라오고 인컴은 당장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게 왼쪽 사분면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부족한 걸 채워야지만 네트워크가 튼튼해지고 신뢰가 생기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잘하는 쪽으로만 가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거를 볼 수 있으신 분은 나는 못 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잘 되거든요. 당장 잘 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크라운 앰버서더의 방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이 크라운 앰버서더의 방법으로 7,500을 가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점검 안 하고 이게 시스템에 맞는 방법인지 점검 안 하고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절대 그거는 내 주도의 사업이 아닐 수 있다. 그죠? 내 주도의 사업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멘토십을 주도적으로 안 받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업을 하는 거죠. 오른쪽 사분면의 사업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이 내 주도의 사업인가요? 자영업도 내 주도의 사업이 맞죠. 근데 우리는 오른쪽 사분면에서 내 주도적인 사업을 해야 돼요. 이 주도적인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주도적으로 배워서 배운 걸 어플라이 하는 게 주도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주도가 돼야 돼요. 이게 내 사업 모든 게 업라인에서 배운 걸 어플라이 하는 게 모든 사업이 전반적인 게 돼야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배운 걸 어플라이해서 왼쪽 사업, 오른쪽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게 내가 주도적으로 그걸 하는 게 주도적인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리더의 자세고 그게 돼야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배울 수 있고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사업이 올바로 오른쪽 방향으로 크라운 앰버서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사업자의 자세 들으신 내용 잘 QP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다시 멘토 선생님께 점검하시고 나가는 이후의 내용을 이렇게 들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플하면 되나요? 점검하시고 하셔서 선생님들이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머신 리더가 되셔서 정말 튼튼한 네트워크 키워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